안녕하세요. 수학문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고3 자이스토리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39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풀고 있는데요. 자, 제 포인트요. 제일 중요한 거보다 밑이 1 기준이다. 자,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이 여기 크면 우리 그 함수값도 크게 나와요. 큰 게 큰 것이다. 작으면 작고 이렇게. 상황이 똑같고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x값을 작은 걸 대입해야지 큰 값이 나옵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지수로그 함수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단독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랑 합성함수 많이 시키냐? 2차 함수랑 많이 시킵니다.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에 또 최소랑 같이 연관지어서 푸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9번 볼게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잘 보시면은 3의 x 있죠. 좀 이제 풀다 보면 치환 문제구나. 치환하면 2차식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t로 볼게요. 이렇게 3x t로. 그러니까 요 부분은 t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3의 x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자, 치환하면 뭐 된다? 치환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된다? 범위가 따라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지수 문제예요. 지금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일단 t 값의 범위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는 미치도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요. 3의 마이너스 2제곱하면 9분의 1. 최소고요. 1 대입하면 3 나오겠네요. 최대. 3분의 1부터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를 푸는데 어느 범위? 3분의 1부터 9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것도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죠? 처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되겠죠. 자, 근데 반의 제곱. 이거 반의 제곱. 1. 자, 더해주고 빼주고요. 얘는 넣는 거 아니에요. 이 괄호 안에 넣지 마세요. 어차피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넣어서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할 때 이것까지 같이 넣는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자, 요 앞부분 3개 있죠? t-1의 제곱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1은 바깥으로 나오죠? 바깥으로 나오면 플러스 1 돼서 8이랑 더해주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그냥 이거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이거 t-1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상수항만 이거 나오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상수항이 1, 근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8 나오려면 플러스 9 이렇게. 좀 암산하시면은 나중에 여기도 편합니다. 자, 1일 때 최대값 9인데 1 범위에 속하는지 볼게요. 9분의 1부터 3, 4이니까 1 포함되네요. 그렇죠? 1일 때 일단 최대값 하나 나왔네요. 최대값 9. 최대값 9.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최소 언제 갔느냐? 최소는 자 1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자, 여기 보면 1인데 1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볼게요. 3은 자, 2칸 떨어져 있죠? 이만큼 차이 나죠? 9분의 1은 뭐 1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 3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3을 대입했을 때가 우리가 그 최소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3을 대입해 볼게요. 자, t에 3 대입하면요. 여기도 3을 대입할까요? 3 마이너스 1, 2의 제곱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9 하면 5가 되겠네요. 5.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답이 됩니다. 더하면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인 함수. 자, 얘는 x가 p에서 최소값 갖고 q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때 p 빼기 q의 값을 구하죠. 자, 이 문제는요. 최대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 x가 p에서 최소값을 갖고 x가 q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러니까 언제 최대최소를 갖는지 그 x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x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식을 보니까 여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있죠. 여기서 3의 요 마이너스 x제곱. 얘를 t로 치환할게요. 자, 요 값을 제가 t로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3분의 1에, 자, 3분의 1의 x제곱하고 같은 거예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 밑이 1보다 작죠?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t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이거 제곱하면 요거 나오겠죠? t제곱 되겠죠? 4t제곱. 아래쪽에 쓸게요. 4t제곱. 마이너스요. 요거 3의 1제곱이 3이죠. 3 곱하기 8은 24 이렇게 돼요. 24t 플러스 37 이렇게 돼요. t값 범위 알아내야 돼요. 범위 따라갑니다. 중요합니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9가 나오겠네요. 9. 최대가 9가 되고요. 1 대입해보면 그냥 3분의 1 나오겠네요. 자, 3분의 1부터 9. 요 범위에서 자, 요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 그럼 우리 x값 구하는 게 목표예요. 요거 2차 함수 좀 바꿔볼게요. 4로 묶어요. t제곱 마이너스 6t 되겠죠. 6t 8의 제곱 9가 필요합니다. 더해주고 빼주고요. 바깥쪽에 있는 37은 그대로 놔둡니다. 4에 t-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안 써도 돼요. 우리 지금 이 문제 목표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 최대 최소를 갖는지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t 값이 3일 때 3일 때 이게 지금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양수니까요. t가 3일 때 최소값까지 t가 3일 때 그럼 t가 3이 나오려면요. 이 값이 3이 나오려면 t 값이 이렇게 3이 나오려면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그랬습니다. p 값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같고요. 자, 최대값 언제 갔나 볼게요. 최대값. 자, 여기가 3인데 t가 우리가 최소값까지 3하고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3분의 1부터 9니까 9가 멀리 떨어져 있죠. 9. 9일 때가 최대를 갖는 거예요. 9. 그럼 이 값이 이번엔 9가 되는 거. 3이 아니라 이제 이번엔 9. 9가 되려면 x값이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문제는 p-q 가라고 했죠? p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q. q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플러스 2 되겠네요. 답은 1이 됩니다. 1.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라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잘 공부를 좀 하시면은, 왜냐면 유형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2차 함수랑 합성함수 하는 거. 이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2차가 잘 안 되면요, 지수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부분을 더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감각을 완전히 좀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대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모양이 아닌데, 이걸 한번 나눠보면은 이제, 나누는 거는 생각할 줄 아시겠죠? 해보다 보면.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3의 x제곱이고요. 요거는 1 되겠네요. 1, 자, 뒤에 게 3의 x제곱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최대 최소 좀 다른 유형이 나와서요. 우리 이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있죠. 요거에 대한 알고리즘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가야 되는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최대 최소 문제 접근해 가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요, 제가 네 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 함수로 접근. 두 번째, 도형으로 접근. 세 번째, 절대부등식 이용. 네 번째, 판별식 이용. 요걸로 풀면은요,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거의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최소가 원래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최대 최소를 잘하면요, 수학 잘하는 겁니다. 좀 이제, 우리 수학의 그 활용 쪽에서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잘하면요, 수학 잘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최대 최소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고요. 자, 이 중에 어떤 거는 뭐 네 개로 다 풀리는 것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어떤 거는 근데 하나로만 풀리고 나머지는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가장 많이 풀리는 게 함수로 접근이에요. 함수로. 우리 지금도 지수 함수, 로그 함수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로 접근을 해서 그래프를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최대최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최대최소가 뭐 쉽게 보여요. 그래서 이 함수로 접근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풀이에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고요. 나중에 뭐 미분 배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이유가 그래프 그려서 또 거기서 최대최소 구하는 데 쓰입니다. 함수로 간다는 거는 이제 미지수가 한 개, fx 이렇게 x 하나 변할 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로 함수적으로 표현하기 좀 힘든 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형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원 같은 경우 보시면 돼요.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도형이나 함수나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함수가 도형보다 조금 더 작은 범위예요. 도형이 좀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뭐냐면 여기가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포함하면 이게 도형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도형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 다 함수에 다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프도 다 비슷한 성질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형이 좀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더 큰 범위로 보는 거예요. 도형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는 보통 이제 부등식 영역에서 어떤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 그래서 요 1번과 2번은요, 1번, 2번은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푸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쉬워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볼게요. 자, 절대 부등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술 기하 평균. 이거 말고 또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이 거의 뭐 한 80, 90% 나오기 때문에 이거만 썼습니다. 자, 산술 기하 평균이 이거예요. x 플러스 y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원래 여기에 2가 이렇게 와야지 이게 산술 평균이고요. 이게 기하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성질이에요. 근데 실제 풀 때는 뭐 이 곱해가지고 이걸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은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또는 같은 값이면 돼요.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 둘 다 1보다 크면 또 그때도 쓸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인 경우에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2차일 때예요. 2차. 1차일 때 어떤 실수 조건이 있으면 자,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해야 된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최대최소 문제 접근을 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 볼게요. 자,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로 보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글로 가시면 되는데 요 모양은 우리가 함수로 갈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 3의 x가 있고 여기 분모에 있죠. 이렇게 역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산술 기하를 쓰는 건데 산술 기하를 언제 쓰냐면요. 보통 합, 곱, 역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 곱, 역수에 관련된 거는 보통 산술 기하 평균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산술 기하 평균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1은요. 그냥 똑같이 양변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산술 기하 평균 쓰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곱하면은 이거 약분제 사라지고 9만 남겠죠. 이렇게 9. 자, 9. 그래서 2 곱하기 3 6 더하기 1 하면 7. 최소값은 7이 됩니다. 7. 자, 이렇게 얘를 t로 치환했잖아요. 이걸 덩어리로 봤잖아요. 이거 0보다 크죠, 그쵸? 지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고. 그래서 산술기가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언제 같냐, 그러면 이 등호 성립할 조건이 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등호는 이 두 개가 똑같을 때. 그때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요식이 나왔네요.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a, b와 자연수 m, n에 대하여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요. 만약에 이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뭐 정확히는 못 풀어도 이 보기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거 상황을 찾아내면 돼요.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면은 뭐 누구나 좀 풀 수도 있는 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객관식인 경우는. 근데 원래 이 문제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 문자잖아요. 다 문자. 그쵸? 이게 만약에 완전히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그냥 서술형이에요. 풀어라.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가 돼요. 문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면 뭐다? 자, 이게 논리가 들어가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는 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도 알고 싶은 거예요. m과 n이 누가 더 큰지 이런 것 다 알고 싶은데 뭐 다 문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논리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가정을 통해서 나눠줘야 돼요. 근데 A, B도 있고 MN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눠줄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볼게요. 논리를 적용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논리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 있으면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있으면 알아두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논리 적용할 때는 문자를 A, B, A나 B 또는 뭐 M, N 이런 거 기준으로 먼저 하나를 기준을 잡고 나누셔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요 식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요거만 먼저 볼까요? 이렇게 보면요. 얘와 얘만 보면은 자 A, B가 양수고요. 일단 양수고 MN도 자연수예요. 자연수인데 요 식에서 A, B의 우리가 대소를 알 수 있어요. 부등호 둘 다 양수일 때 우리 양변에 같은 제곱이요. 양의 제곱이에요. 양의 제곱을 해도 부등호 안 바뀌어요. 즉 뭐냐면 여기 양변에 n분의 1제곱씩 해주는 거예요. n분의 1제곱. 그러니까 여기다가 n분의 1제곱 해주면 그냥 a 되겠죠, 바로. 여기다가도 n분의 1제곱하면 b 돼요. 부등호 안 바뀌기 때문에 b가 더 크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고 가면 뭐 조금 편할 수 있는 거예요. 보기 보셔도 근데 다 커요. 그쵸? 뭐 보기, 객관식이면 이게 보기 한번 보면서 힌트를 얻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논리를 적용해 볼게요. 자, A, B 기준 잡아도 되지만 MN으로 먼저 볼게요. M하고 N 이렇게 있는데 M하고 N이 같을 수는 없죠. 크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M이 N보다 큰 경우하고요. M이 N보다 작은 경우 이걸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논리력입니다. 자, M이 더 크다고 하면요. 여기서 볼게요. 이런 식에서 이렇게 보면. 자, M이 M보다 더 커요. 컸는데 이게 크기 위해서는 이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밑이 B 값이 1보다 크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알 수 있고요. 이쪽 볼게요. 이쪽에서 자, M이 더 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등호가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거는 이 밑이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A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면요, 모순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쵸? 모순이 발견되면 이런 상황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모순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A, B, B가 컸는데 이것도 B가 커지요? A는 0과 1이고 B가 1보다 크니까 이 상황은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볼게요. 자, M이 N보다 작은 경우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M이 작은데 이 전체 부등식은 이게 크죠? 크다는 거는 밑이 요 B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B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쪽 상황 볼게요. 이쪽 상황. 자, M이 작아요. M이 작은데 이 밑을 A로 잡았을 때도 작죠. 여전히 작죠? 상황이 같죠? 그런 경우는 이 밑이 A가 1보다 크다라는 건데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아까 여기 우리가 알아낸 거 있죠? B가 더 커야 되겠죠? 그쵸? 요거에 맞지가 않아요. 모순이 발견된 거예요.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요거 하나만 존재한다. 이 경우만. M이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기준으로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함수 y는 2의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 위 서로 다른 두 점
PQ의 X좌표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자, 그림이 있어요. A, B라고 할 때요. PQ에. 자, 대문자 요 A 값을요. A분의 2의 A제곱 빼기 1. B는 B분의 2의 B제곱 빼기 1. C는 B-A분의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자, 이거라고 할 때 대소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A, B, C의 대소 관계야. 자, A 값 볼게요. A 값 보면은 이거 밑에 A고, 요 분자가 2의 A 빼기 1인데요. 요거랑 모양이 비슷하죠? 이 함수에서 A를 대입하면 요 Y 값이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여기 A 대입하면 요게 2의 A제곱 빼기 1 해서 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미가 나옵니다. 의미가. A는 요 길이. 그리고 이 분자에 해당하는 2의 A제곱 빼기 1은 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의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의 이거. 이게 뭐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돼서 이게 기울기예요. 원점과 요 P점에 요거 이은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 OP의 기울기. A가 의미하는 게요. 그럼 B를 보면요. 똑같죠. 이거. B, 2의 B제곱 빼기 1. 여기가 B고, 여기 똑같이 2의 B제곱 빼기 1이니까 이것도 요 길이분의 요 길이. 그래서 OQ의 기울기. OP하고 OQ하고 지금 보니까 뭐다? OQ가 더 크네요. 그쵸? B값이 더 클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C 볼게요. C는 B-A분의 2의 B 빼기 2의 A. 자, 요거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B-A가 요 길이에요, 요 길이. B-A.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볼까요? 요쪽 길이. 요쪽 길이가 B-A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여기 아까 여기 써볼까요? 2의 B제곱 빼기 1인데, 요 좌표에서요, 요 좌표를 뺀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 즉, 요 Y 길이, 요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얘는 PQ의 기울기가 돼요. 이 C는 PQ의 기울기. 요것이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보면은 PQ가 가장 크죠? 이거 OQ랑 비교해도 OQ는 이렇게 되는데 PQ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되네. 이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거 아까 OQ보다 더 큽니다. 제일 커요.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A 이런 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기울기 정의를 좀 알고요. 이거를 좀 찾아내는 문제예요. 이 식의 의미가 뭔지 그림에서 찾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울기 정의 정확히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fx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하여 f1이 f2이다 그랬습니다. f2는 그냥 구할 수 있죠. x에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이거는 9분의 1이 되겠죠. 9분의 1. a1이 9분의 1이 돼요. a1은 9분의 1. 그림에서 보니까요. 2를 대입했을 때, 이게 대입하면 요 값이 이게 9분의 1. 9분의 1인데 요걸 A1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A1.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F에 AN을 대입했을 때 이 결과를 AN 플러스 1이자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2는 F에 A1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넣어보면은 2 대입하면은 FA3이 FA2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에서 한번 A2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A1을 대입을 해요. A1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요 값이 있죠. 이 값의 Y값. 요 값이 A2가 되는 거예요. A2 이렇게. 자, 그럼 A2를 대입을 하면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랑 이 YX 있죠. 이렇게 연장시켜보면 이렇게 연장시켜보면은 요 만나는 지점이 X좌표랑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A2가 되는 거예요. A2. 그래서 A2를 대입을 하면은, 자, 함수에 대입하면 요 값이, 요것의 Y 값이 여기가 A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요거를 그림을 제가 보면은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제가 2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2 집어넣은 거니까. 2를 대입하면은, 자, 요 값이 A1이죠. 그쵸? 자, A1인데 어차피 또 이걸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y는 x라는 직선하고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여기서 다시 수직 방향으로 꺾여서 다시 얘랑 만나는 거지. 이 그래프. 여기 이렇게 와서 y는 x랑 만나서 다시 f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가 A2가 되는 거예요. y좌표가 A2. 그리고 또 여기서 똑같아요. 이렇게 와서 요 y는 x랑 만나서 다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만나는 지점. 요거의 좌표가 A3. 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가서 만나서 이렇게 오는 거 여기 있죠. 요 좌표가 A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속 가면은 부딪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딪힙니다. 요 값이 나오고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거 여기 나오고요. y값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A2, A3, A4의 대소관계. A2, A3, A4. A2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A4, A3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극한 배우신 분은 이걸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로 가면 계속 가면 어디로 간다? 이 교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점.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그게 이제 극한 문제에서의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직선의 결과만 한번 표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A1이 여기 있었죠, 지금. A1이 이렇게 있고요. A2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무한히 가면 아까 어떤 점을 간다고 했죠? 이렇게 수렴하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수렴하는 점이 어떤 K라고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A2 그다음에 이렇게 3, 4, 5, 6, 7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짝수인 것들을 여기서 보면 다 크죠. 홀수는 왼쪽에 있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짝수들은 다 이쪽에 크고 홀수들은 왼쪽에 작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에서도 일로 갈수록 숫자들이 클수록 점점 작아지죠. 홀수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좀 커져요. 이런 특징들도 있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 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다고 했네요. 두 함수 fx는 ax제곱이고요. gx는 bx제곱이라고 하자. 양수 n에 대하여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fn하고 gn하고 비교했을 때 fn이 더 크다 그랬어요. 볼게요. 둘 다 기본형 모양이네요. 기본형 모양. 기본형 모양인데 a 값이 더 크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프 지수가 이렇게 0과 1 사이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1보다 크면 이쪽 방향으로. 제가 저번에 그 개념에서 동영상 보여드렸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 밑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A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 AX제곱 이런 모양이다. B는 아래쪽에 그려져요. 이렇게. 아니면 더 내려가도 되겠지. B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처럼 이렇게 감소하더라도 볼까요? A가 만약에 이렇게 감소해요. 만약에 A, X승 이렇게 되더라도 B는 더 작아야 되니까 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0과 1 사이라고 하더라도 B는 아래쪽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예를 보면 N. 자, 둘 다 N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자, N을 대입하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볼게요. 여기가. F, 이게 F예요. Fn 집어넣은 값, 요거고. G의 n 집어넣은 값, 요거. 이게 더 크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억은 만족합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 F에 n 대입한 거랑 G에 마이너스 n을 대입했을 때, 자, G가 더 크면, 그랬어요. A 값은 1보다 크다. 자, 니은에 대한 거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니은. F가 만약에 모르니까 이거라고 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자, A의 X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N을 대입했어요. N. 자, 요 값이 있고요. 요 값이 있고
자, g의 마이너스 n이면 여기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을 대입했을 때 값이 크게 나와야 되겠네.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g가 이렇게 더 내려와야 되겠네, 이렇게. 즉, bx제곱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a가 이거라면. 근데 요거라면 뭐 지금 a가 1보다 크다는 상황 만족하죠? 근데 꼭 이렇게 돼야 되냐 이거죠. 제가 지금 맨 처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a가 그러면 이거 발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발예. 우리가 참거짓 증명할 때 우리 순서가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발예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명하는 방법. 발예. 그래서 혹시 이게 a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발예를 찾을 때는 1보다 좀 작은 것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게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1보다 작은 경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지우고 자, a가 한번 지워볼까요? 보고 볼게요. 자, a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ax승 이렇게 돼요. 그럼 a가 0과 좀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a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n을 대입했을 때 g가 크게 나오려면요. 여기 크게 나오려면요. 자, g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g가 여기 지나게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그래프 b의 x. 자, 이것도 이 상황을 만족한단 말이죠. f에 n 집어넣은 거, n 집어넣었을 때 요거의 y 값이고요. g에 마이너스 n 집어넣으면 요거의 y 값이에요. 자, 이것도 만족하는데 a가 1보다 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a가 지금 0과 1 사이인 경우도 만족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지금 발례가 되는 거예요. 요 상황이.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f의 n과 g의 마이너스 n이 같다면 그랬어요. 이건 방정식이에요. 오히려 방정식이 더 쉬워요. 대입하면 되니까. 자, 대입해 n 대입하면 여기 n 대입하면 a의 n제곱 이렇게 a의 n제곱과 지함수의 마이너스 n 여기다 마이너스 n 대입하면 b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자, 이게 같으면 그랬어요. 자, 이게 같아지려면요. 이게 지금 b분의 1, 자, 마이너스 b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그럼 n 똑같으니까요. 자, 이게 지수가 똑같을 때는 밑이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밑이 같아지면. 그래서 a랑 b분의 1이랑 같다는 거죠. 자, 원래 이게 지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똑같으면 밑이 같거나 또는 예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같이 0이 되면 돼요. 밑이 틀리더라도 0이 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볼게요. 자, n분의 1, f의 n분의 1. 자, 이때 n분의 1 집어넣으면 a의 n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값하고 g의 마이너스 n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n분의 1. b의 마이너스 n분의 1. 자, 요거 두 개가 같냐 이거죠. 자, 아까 A 결과가 우리가 알아낸 게 A랑 B랑 역수관계잖아요. 역수관계.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B분의 1에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B분의 1이 여기서 A랑 같으니까 A의 N분의 1하고 같아지겠죠. 같아진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 이게 참거짓. 자, 참거짓. 참고로 잠깐 보고 갈까요? 볼게요. 이 부분이요. 자, 여기 지금 참거짓 판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처음엔요, 발레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다양하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대입해 보면서 발레가 있는지 보고, 발레가 한 개라도 보이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고요. 이것저것 몇 개 대입했는데 잘 안 보여요. 틀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인 걸 증명하고 싶으면요, 방향을 바꿔서 참인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자, 증명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진리집합으로 볼 때는요,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Q집합이 더 커야 돼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게 증명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영역적 방법,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논리 전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뭐 대우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귀류법, 또 수학적 귀납법 이런 것들,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증명이 안 돼요. 자, 증명이 잘 안 되면 이게 또 거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발리를 찾는 겁니다. 발리를 찾아보고 계속 찾는데 또 안 나와요. 그럼 다시 또 참인가?
그럼 다시 또 참인 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거짓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아까 요 니은에서 이게 지금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해봤을 때 이게 틀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발예당하는 그런 상황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예. 근데 이런 거 틀린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일반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기억처럼 증명을 해주던가, 디귿은 방정식이죠. 넣는 방정식으로서, 예. 이것도 영역적인 그런 증명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참인 거를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